센터에서는 중독 예방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도박 중독과 미디어 중독의 연결고리 알아보았으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즐겨보는 웹툰 중에 하나 중독 연구소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독 관련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님이 그리신 웹툰인데 제가 굉장히 이제 챙겨보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보시면 중독의 나무라는 그림입니다. 보면 이제 나무가 자라는 데는 나무가 독립적인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땅에서 성적 확대, 신체적 확대, 영적 확대, 정서적 확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분노, 수치심, 슬픔, 외로움 등의 감정이 올라오고 이것이 이제 나무처럼 자라서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관계 중독, 쇼핑 중독, 음식 중독, 일 중독, 종교 중독, 약물 중독 등등 나무로 뻗어나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흙 자체가 중독자가 살아온 이제 환경이라고 하면 그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학대나 이런 것들을 받고 왔을 때 거기서 이제 어떤 부정적인 감정, 이 뿌리로 해서 올라오고 그런 감정 자체가 이제 가지와 열매, 중독이라는 걸로 결실을 맺게 된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중독 현상들은 파고 들어가면 기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했는데 한번 딱 보고 나서 잊혀지지 않아서 이제 자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인상 깊게 본 책 중에 하나가 나는 중독 스펙트럼에 어디쯤 있을까라는 책이에요. 이 책 보시면 우리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중독 스펙트럼의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희미한 경증에 있느냐 아니면 되게 이렇게 중증에 있느냐 차이고 우리 그 각 요소마다 다른데 이러한 시각을 통해서 전혀 이제 별개의 사람, 정말 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경계를 짓는 것 같은 시각을 허물어 주죠. 누구나 이제 이런 스펙트럼 어디에서 누구나 어떤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항상 예방을 해야 되고 관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중증으로 갔던 분도 다시 경증을 이렇게 일상생활이 가능한 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시각을 준 책이라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읽었어요. 책 자체가 되게 흥미롭게 쓰여진 건 아니고 조금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의미 있게 읽었는데 이 책에서 중독이 잘 자랄 비옥한 토양을 조성하는 것은 환경 독소와 유전적 취약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중독의 나무에서 그 토양, 흙, 환경을 강조했으면 여기서는 플러스로 이런 유전적 취약성까지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 같은 거 미디어 중독을 다룰 때도 항상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여요. 그냥 같은 집에서 같은 부모에서 뭐 쌍둥이로 자랐더라도 전혀 다른 이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반에서 한 선생님이 똑같이 이제 단체로 교육을 하더라도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의 유전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 교수님이기도 한 정희준 이제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께서 게임 과몰입에 대한 이제 5년 동안 이제 정말 이제 힘든 종단 연구를 시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게임 과몰입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게임에 정말 이제 과하게 의존한 그 학생들, 청소년들을 5년 동안 쭉쭉쭉 이렇게 만나면서 그 변화 양상이나 이런 걸 조사하셨는데 기본적인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 청소년 시기의 게임 이용 과몰입 수준은 굉장히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게임에서 봤을 때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과하게 몰입한 친구들이 특별한 조치 없이도 한 1년 정도 하고 나서는 일반군으로 이동을 되게 자주 한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빠졌다가 나름의 이제 일반군으로, 그러니까 일반 생활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5년 동안의 추적 몰입을 했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간 매년 조사할 때마다 과몰입군을 유지한 청소년이 한 1%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1% 정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또 의미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과몰입군과 일반군의 차이를 보이는 주요 변인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적 요인에서 학업 스트레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꼭 잘하는 친구들만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죠. 공부를 이제 안 하는 친구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환경, 그 주위의 시선과 그런 압박, 그리고 공부를 만약 조금 해도 그 생각했던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스트레스, 이런 요소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시험 기간에 더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속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공부하는 친구들 나름의 공부한 내용이 나오기를 바라는 자신감과 이런 게 있는데, 정말 공부를 많이 못했을 때 미지의 세계잖아요. 미지의 세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이제 주변 가정 환경 이런 거에 대한 시선이 있기 때문에 잠도 못 자서 스트레스 받아서 뭐 잠자려고 게임한다, 잠자려고 웹툰 본다 잠자려고 유튜브 본다, 막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직장으로 오면 또 일 관련 스트레스라고도 할 수 있죠. 이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선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스스로 통제하는 자기 통제력, 그리고 이제 게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뭐 게임을 못하게 하려고 이제 학원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학부모님도. 그만큼 이제 집에서 부모님도 없고 아무런 이제 관리해주는 선생님도 없고 했을 때,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혼자 할 게 없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루즈한 상황 속에서 게임을 쉽게 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학습지 선생님이든 학원이든 뭔가 어떤 뭐 적어도 태권도든 운동 이제 축구 클럽이든 이런 데라도 보내면 우선 그 시간에는 게임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스스로의 게임 시간 자체에 대한 것도 이제 하나의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의 관계적으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 부모의 과잉 간섭, 과잉 기대, 부모와의 대화 정도.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이제 과잉 간섭하고 과잉 기대했을 때 그게 또 스트레스로도 이어지고, 그 부모와의 소통 정도, 나름의 친밀도,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교사의 지지, 친구의 지지, 그리고 고독, 사회 규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그것을 1년 끝나고 다른 일상생활로 돌아오고 다른 것에 또 몰입을, 우선순위를 재조립해가지고 다른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느 것에도 어울리지 못하고 내가 혼자서 계속 게임에만 머무를 것이냐의 부분에서 이런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그런 걸 바탕으로 내가 고독감, 실질적으로 계속 이렇게 과몰입군을 유지한 친구들은 굉장히 외로움, 고독감, 불안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대요. 게임을 하면서 막 힐링이 되고 행복하고 즐겁고 막 성취감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 점점 외로우니까 점점 이제 그런 세계에 빠지고 거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규범적인 요소, 스스로도 내가 그래도 밥은 먹고 잠은 자고 그래도 숙제는 하고 이런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계속 게임 중독은 나쁘다, 어떤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이러면 내가 지금 나쁜 걸 하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헤어나와야 되는데, 이런 인식 같은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게임 하지마, 뭐 적당히 해 라고 했을 때 왜 그래야 되는데 라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이해, 사회적 규범, 너의 건강 문제, 이런 것도 교육이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내에서 부모의 영향에 한번 초점을 두고 봤을 때, 그러니까 게임 자체보다는 결국 개인의 이제 학교 환경이나 부모 환경, 이런 요소들의 영향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부모가 이제 스스로 그러니까 건강했을 때, 정신적으로 스스로 자기 통제 좀 되고 고독이나 우울함이 없고 스스로 부모가 조금 이제 건강했을 때 자녀의
이런 지수에도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부모의 나름의 이제 성향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이게 부모가 부정적이면 자녀가 이런 게임 과몰입에 초래할 수도 있고, 부모가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하면 자녀도 이제 쉽게 그런 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 그래서 가정 환경 부모 영향이 중요하다는 결과 나왔고요. 그리고 게임 과몰입은 학업 스트레스와 이제 자기 통제 저하가 이제 메인 포인트 요소로 이제 원인 결과 모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게임 과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결국 자기 통제력. 자기 통제력이 있는 친구는 사실 부모의 문제, 친구의 문제 여러 가지 요소에서도 자기 통제력이 나름의 이제 히든키처럼 게임 과몰입 자체에 대해서 나름의 이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기 통제력에 영향을 주는 건 이제 학업 스트레스. 그러니까 적당히 스스로가 이제 내가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학업이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했을 때, 기본적인 과제부터 해서 성취감부터 이런 걸 누리고 했을 때 그 자체가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그런 것들을 못했을 때 결국 나의 학업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자기 통제력도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의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그런 성취가 요소가 이제 밑받침되어야 되고,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주 영향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제 많이 왔다. 결국 이걸 쭉쭉쭉 올라가 보면 부모의 관계가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고, 학업 스트레스가 자기 통제력에 영향을 주고,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광경이죠. 그래서 이 이제 논의에서는 뭐 게임을 만들지 말고 게임을 못하게 하고 뭐 저녁에 이제 셧다운제 같이 게임을 막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부모 가정과의 대화를 통한 건전한 정신적 이제 지지, 그리고 바탕으로 한 스스로의 자기 통제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슈였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게임도 지금은 게임이 하나의 타깃이지만 게임 외에 뭐 웹툰 중독, 유튜브 중독, SNS 중독 외에도 쇼핑 중독부터 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가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면역력, 방어력을 키우려면 결국은 자기 통제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것들은 주변 요소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나름의 자기 통제력에 대한 이슈, 키워드를 뽑아낸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